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그 댓글로 이렇게 문의 주신 분들의 종목을 살펴보는 다른 종목 살펴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기리님께서 다기리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제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셔서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파워로직스로 유튜브를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보다 제가 더 모를 거예요, 당연히. 예. 저는 제가 보유 중인 종목이 아니면 당연히 정보나 지식이 더 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파워로직스 주주다 하시는 분들은 얼른 매도하시고 주식 접으십시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다기리님께서 저한테 문의를 주신 게 4일 전이에요. 그래서 4일 전이라고 뜨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래서 얼추 한 8월 11일 정도에 저한테 제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을 주신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좀 많이 늦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8월 11일이면 종가가 8,200원 정도고 8,380원에서 8,200원 뭐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지금도 뭐 가지고 계실지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시가총액은 2,700억 원 정도고 코스닥 265위, 외국인 소진율은 약 5% 정도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로는 탑 엔지니어링 외 4인이 35%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돌고 있는 금액은 6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638, 약 1,700억, 1,600, 1,700억 원 정도가 이렇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네요. 매출액이 뭐 7천억, 7,500억, 1조 1,000억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200억, 260억, 500억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던 찰나에 올해 2월 정도부터 코로나 영향을 받으면서 올해 1분기는 영업이익이 확 줄어든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을 한번 볼게요. 1분기에는 작년 1분기에는 15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었는데 그 후로 150억, 170억, 33억 이 정도를 기록을 했고 올해 1분기는 175억을 적자를 기록했어요. 매출액도 약 1,000억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뭐 연간 실적으로 보면은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이 약 9,800억 원 정도로 작년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회사 자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그것을 유지할 정도는 된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흑자를 꾸준히 기록한다는 것은 당연히 뭐 대기업이랑 연관된 어떤 설비 또는 뭐 장비 공급하는 그런 업체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스마트폰 관련된 업종이네요. 뭐 카메라 모듈 뭐 이런 거 보니까 그렇죠. 삼성 SDI, 삼성전자, LG화학 등을 주요 거래처로 보유하고 있고 그러면 뭐 꾸준함이라는 게 강점이겠죠. 이런 종목은 그래도 상당히 건실한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당연히 뭐 시가총액은 이런 제조업체나 뭐 부품업체 이런 데는 거의 매출액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좀 커요. 그래서 주가가 저평가된 건 맞은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주가가 명확히 그 회사의 가치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회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삼성전자도 애플이나 뭐 다른 미국에 있는 상장 종목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상당히 많이 저평가돼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영업이랑 그 재무제표끼리 이렇게 비교를 하면.
그래서 약간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상당히 그러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파워로직스는 이 재무제표만 보고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뭐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PPS 보시면은 6,652원으로 나오죠. 예, 적정가라 하면 그러는데 바이오 종목이랑 다르게 이런 종목들은 BPS도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BPS가 꼭 이 정도라고 해서 뭐 7,760원이 고평가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뭐 최근 한 분기 최근 한 분기 BPS가 지난 한 분기 BPS보다 좀 한 뭐 예를 들면 한 5% 10% 증가를 했다. 그러면 주가도 당연히 그만큼 정도는 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도는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류의 종목들이 또 테마를 또 잘 타요. 이렇게 실적 괜찮고 또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은 종목,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 이런 종목, 그리고 재무제표도 상당히 괜찮은 종목, 이런 종목들이 테마를 타기 시작하면 또 제대로 타거든요. 예를 들면 정치 테마주, 간단한 말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한번 잠깐만요. 이거 잠정실적 공시도 한번 볼까요? 7월 말에 올라온 거고 매출액도 전기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고 정년 동기 실적보다는 좀 줄었겠죠 아마. 네, 좀 줄었네요. 확실히 코로나 관련해서 악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치 테마가 엮여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그죠? 뭔가 냄새가 나죠? 아직은 뭐 테마가 안 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폐 배터리 관련주, 전기차 테마주로도 여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생체인식 관련주, 그러면 뭐 5G는 아니더라도 미래형 어떤 차세대 기술 관련주, 뭐 그런 언택트 관련주, 뭐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문 인식 그런 것도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홍채 인식으로 하면 이렇게 비접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홍채 인식을 지금 다 없애고 있는 거 아시죠? 눈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게 상당히 다른 사람이랑 내 홍채를 아직 인식하는 단계가 아직은 기술이 덜 발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이나 뭐 그런 은행들에서 사용하는 어플은 홍채 인식을 조금씩 없애는 추세입니다. 근데 뭐 기술이 명확하게 더 이렇게 개발이 되면은 다시 홍채 인식 테마주가 또 뜰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 정도로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 이 쿼터 영업이익이 25억으로 전년 비해서 83%가 감소했다. 2차전지 테마 상승세에 좀 올랐다. 뭐 이런 류의 뉴스들. 전자회로 전문기업이고 올 매출 1조 목표다. 보세요. 1조 목표다. 12월에 기사를 냈고 1조를 달성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좀 감소하긴 했지만 어쨌든 1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만 아니면 뭐 1조 금방 넘겠죠.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2019년에는 쭉 올랐네요. 2019년에는 거의 음봉이 없이 월봉상으로 거의 쭉 올랐고 작년에 7월에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통 이 종목의 특성일 수도 있긴 한데 7월이죠. 이때가 6, 7월 되면 그 해에
최저점을 찍는 경향이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올해 단지 이제 뭐 당연히 모집단이 적긴 하지만 19년도에는 마찬가지로 7월 정도에 쭉 떨어지죠. 7, 8월. 이게 이제 종목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겁니다. 보면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7월, 8월이니까 좀 낮은 편이다 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이 쿼터 영업이익도 2019년 영업이익도 1분기, 2분기에는 좀 낮은 편으로 보여졌었고 3, 4분기에 좀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좀 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뭐 작년 12월 작년 연말 매출액이 역대 최대치였는데 10,000원 정도를 기록했었으니까요. 올해도 만약에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해준다고 하면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봐요. 그죠? 월봉상 월봉상 3월 말일 3월달 월봉이 2020 올해 초구나. 죄송합니다. 올해 초면 뭐 코로나죠 당연히. 그러면 봐보세요. 3, 4, 5, 6, 7, 8월봉인데 3월 달에 최저점을 찍었다가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고 월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후로 이 저점을 더 이상 주지 않았어요. 이때 잠깐 주긴 했지만 거의 주지 않았다가 다시 이렇게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은 작년 시가 정도까지는 작년 그 주가까지는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한번 보여지거든요. 13,000원은 뭔가 테마를 타서 확실히 이렇게 올라야 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 그 테마가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 매출액 있죠. 여기에 나온 올해 목표 매출액 9,850억 원, 약 9천억 이상, 그게 달성이 된다는 조건 하에 올해 연말까지 그 매출액이 달성되기 전에 그 주가는 거기까지 가요. 그러기 때문에 잠시만요. 갑자기 그러기 때문에 13,000원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아요. 저는 감히 1,500원 이상으로 한번 잡아보고 싶거든요. 디기리님께서 어느 정도 평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평단이 제 생각에는 한 이 정도일 것 같아요. 7,500원에서 뭐 한 8,500원 사이일 것 같은데, 그러면 11,000원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8,000원이라고 잡고 11,000원이면 3,000원이니까 한 40%, 35에서 40% 정도 수익이 되겠죠. 올해 연말까지. 그 정도는 보실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단순히 제가 방금 본 결과만 놓고 보는 거예요. 종목 분석에 있는 이 매매 재무제표랑 그리고 전자공시는 아예 제가 확인을 안 했고요. 이 방기보고서는 뭐 이런 거 아예 안 받고, 그리고 이 회사 업태나 테마가 탈 수 있는 거, 어떤 테마를 탈 수 있는지, 그리고 간단한 뉴스 살펴봤고 재무제표 살펴봤고 차트상으로 볼 때 그 정도를 달성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뭔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면 제가 확인하지 못했던 어떤 테마나 뉴스를 탄다면 당연히 그 이상도 갈 수 있고, 또 그 가격에 달성하지 못하고 훅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지금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양새인 건 맞아요. 맞고, 대신에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지금 약간 꺾이고 있잖아요. 꺾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너무 빠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요새 좀 솔직히 주식 투자하기 무서워요. 이렇게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서. 어쨌든 오늘 디기리님께서 문의해 주신 파워로직스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